이렇게 해서 이제 그 머릿속의 생각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바꿔 놓는 데다가, 이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윈스턴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거울 앞에다 세워요. 양쪽에 거울이 있나 봐요. 세워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때에 절어 잿빛을 띤 해골 같은 물체가 그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쭉 묘사하면서 그것은 절망에 빠진 죄수의 몰골이었다라고. 여러 말이 필요 없이 이게 지금 네 모습이야 하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윈스턴이 너무 충격을 먹고,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심한 사고를 당한 다음에 특히나 이제 화상이나 이런 거 그 치료하는 병동에서 병실에는 거울을 절대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자기 모습을 느끼는 거랑 직접 봤을 때의 느낌은 되게 다를 것 같고, 이제 오브라이언이 얘기를 해주죠. 자네는 체포되고 나서 25kg가 줄었다. 이 치아도 지금 11개 남아있고 얘도 흔들리는군 해가지고 집게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툭 빼버려. 네, 아까 그 창녀의 이빨이 없는 검은 그 구멍 같은 입술, 동굴 같은 입 안, 이제 이건데, 이제 윈스턴도 이 지경이 됐으니까 나를 언제 총살할 거냐고, 언제 죽일 거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오브라이언이 시간이 오래 걸릴 걸세. 자네는 힘든 케이스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는 말게. 조만간 완치될 걸세. 우리는 마지막에 자네를 총살할 걸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국 소설이라 그런지 되게 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영국 신사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고, 007 시리즈 영국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첩보물 느낌도 되게 강한데, 그 앞에서 오브라이언이 종교 재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 장면, 이런 거 되게 희극적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응? 따라서 모든 영광은 그 희생자들, 이단자들에게 돌아갔고, 그들에게 화형을 선고한 재판관만 비난을 뒤집어 썼지. 이런 거를 러시아 작가가 쓰면 되게 웃기게 쓸 것 같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인데,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이반하고 악마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그들의 대화 내용이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희극적으로 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확실히 영국 소설이라서 그런지 그런 식의 어떤 뒤틀린 유머, 그로테스크한 유머 이런 거보다는 되게 진지하게 점잖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더 좀 무서운 건 있어요. 자, 이제 사장을 보면은 이제 윈스턴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데. 연고도 발라주고, 이를 남아있는 것도 다 뺀 다음에 틀니를 끼워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48년이라서 그렇겠지만, 이게 요즘 생각하면 임플란트인데, 요즘의 상상력으로 하면은 이를 또 다른 식으로 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앞습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듯이, 이게 그 SF로 읽으면 좀 그런 과학적인 세팅들은 조금 후지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고색 창연한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틀니를 이렇게 이제 다 끼워주고 많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아직도 얘는 빅브라더를 증오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101호실로 가요. 오브라이언이 당신은 지적으로는 자네는 멀쩡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진전된 것이 없어. 이래갖고 더 당해야 돼 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 395쪽이고 이번에 이제 그 5장을 보면은 이게 그 유명한 쥐 고문 장면인데,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게 있는 게, 이 101호실에서는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그 죄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를 가지고서 고문을 해요. 근데 그 줄리아하고 미래하는 장면에서 자기 쥐가 너무 싫다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쥐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쥐를 보면 거의 공황장애를 느낄 정도로 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체링턴이나 그러니까 그 사상 경찰 이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벌써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윈스턴에게 고문하는 도구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영화를 보니까 약간 이런 새 창살 같은 그런 이런 주머니 같은 거에다 쥐를 집어넣고 그걸 윈스턴 앞에다가 바로 갖다 내고, 이렇게 문을 열면 이제 쥐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식의 그런 설정으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 공포 때문에, 저 쥐가 이 문만 열리면은 이제 내 얼굴로 달려들어서 나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공포 때문에 이제 윈스턴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줄리아한테 하세요. 누구누구한테 하세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항복의 표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요 대목도 저는 읽으면서 악령을 되게 떠올렸는데,
그 악령에서 이제 그 화자하고 끼릴로프가 나누는 대화인데 끼릴로프가 화자한테 그렇게 묻거든요. 머리 위에 이렇게 커다란 집채만한 바위돌이 있으면 아프겠냐고. 그때 무섭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서운 거 말고 공포 말고 아프겠냐고 물어요. 근데 신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 없음인데 죽음이나 신이라는 거 이런 거가 그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요. 6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는 에필로그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19세기 영국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체스너트리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다. 이제 시간은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고 카페는 되게 한적하고 텔레스크린에서는 이제 음악이 나오고 요게 그러니까 텔레스크린이 아니고 어디 전축이나 이런 데서 음악이 나오면은 진짜 완전히 평범한 그냥 영국 소설이 되는 건데 그 이제 윈스턴이 늘 앉는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먼지 덮인 식탁에다 이렇게 손가락 갖고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2 더하기 2는 5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머릿속까지 완전히 개종됐다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이제 세뇌되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줄리아하고 만났던 일을 회상을 합니다. 네? 그녀는 추하게 변해 있었고 아무 느낌도 없었고 아마 살덩어리는 돌덩이 같이 느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둘이 짧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럴 수 있죠. 이런 걸 줄리아 말이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런 일이 닥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목숨을 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줄리아가 얘기를 하고 뉴스에서 음악이 나오다가 또 이제 뉴스가 나오고 어릴 때 회상을 잠시 하고 엄마랑 그 여동생과 뱀사다리 보드게임을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은 흰눈처럼 깨끗해졌다. 그는 애정부로 돌아가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요거는 묘사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냥 서술을 해주는데 피고석에 앉아 모든 죄를 고백했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범자로 만들었다. 그는 햇빛 속을 걷는 기분으로 하얀 타일이 깔린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무장한 간수가 뒤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총알이 그의 머리에 박혔다. 제가 요 두세 문장을 놓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줄을 바꿔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미 총알이 박힌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포스터에 빅브라더 얼굴이 있는 거죠. 윈스턴은 빅브라더의 거대한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가 그 검은 콧수염 속에 숨겨진 미소의 의미를 알아내기까지 4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오, 잔인하고 부질없는 오해요. 오, 저 사랑이 가득한 품 안을 떠나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며 지내온 유랑의 삶이요. 진 냄새가 배어있는 두 줄기 눈물이 그의 코 양옆으로 흘러내렸다. 진 냄새, 이거 술이구나. 담배가 아니라. 네. 그러나 잘 되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투쟁은 끝났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의 본문의 끝인데 결국 이제 오브라이언의 말대로 된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빅브라더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총알 맞고 죽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끝이 나고 소설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걸로 끝이 나지 않고 부록이 있는데 그 신화의 원리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이 그 새로 재편된 사회 이 오세아니아 이 국가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어군이 있어요. A 어군은 일상 언어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옷 입고 이런 것들 뭐 heat, one, dog, tree, sugar, house, field 이런 거 그리고 과거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go, wen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ome, came 이렇게 해서 그 비정형으로 바뀌는 거 불규칙 변화는 없고 ed 붙여갖고 그냥 study, studied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최대한 이제 이렇게 재편돼 있고 B 어군이 있는데 B 어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용의주도하게 만들어진 낱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old thinkers, unbelievable 그러니까 없는 단어예요. 이게 이게 잉글리시 아까 그 소셜리즘인데 구사고인은 영사를 불감한다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약어도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어휘를 단순화시켜서 사람들의 그 머리를
사고 체계를 이 현 국가, 이 지배 체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국가가 원하는 식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언어를 바꾸는 거다.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영상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소련에서 영화를 되게 많이 장려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자극이 많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장악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언어 교육도 또 새로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구소련에서도 이런 식의 약어들이 되게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시 보게 되고, C 어군은 뭐냐면은 A 어군하고 B 어군을 보조하는 것이고, 이제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들을 말한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제가 오랜만에 읽었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다듬어 가지고 뭘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